있습니다. 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북한이 오늘 15일에 오늘 12시쯤에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이건 뭐 단기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예, 지금 북한이 이국가론, 한반도 이국가론, 예, 적대적 전쟁 관계로 전환한 게 지난해 12월 전원회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1월 달에는 통일민족개념 삭제 영토 규정을 삭제할 걸 지시했지만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그거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 김정은 종합군사대학에 가서 이국가로는 다시 한번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족통일 개념 삭제는 안 했지만 한반도가 완전히 다른 나라다. 의식하는 것처럼 소름 돋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번 무인기 사건과는 큰 관련이 없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가속화하는 측면은 있지만 이거는 지금 남북을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히 단절하는 예. 북한만을 요새하는 이 작업의 일환이다. 예. 그러니까 예정이 돼 있던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을 하긴 했습니다. 10월 중에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 철도를 완전히 끊고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관련해서 우리 군이 움직임을 파악한 지 겨우 하루 만에 오늘 폭파가 발생했거든요. 이 속도감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제 폭파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요. 예. 예. 이거는 예정된 매뉴얼에 따라 다른 거다. 그러니까 지금 무인기로 인해서 남북 긴장이 이제 격화되고 있고 인민군 총참모부가 8개 포병 여단 전방에 대해서 이제 포격 준비를 내린 것하고는 연동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국가론 관계에서 이미 모든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 가로등 그리고 이제 DMZ 내에 불모화 작업까지 계속 해왔거든요. 네.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하는 조치를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향후에도 남아있는 남북을 연결하는 모든 지점에 대한 단절은 영구히 단절하는 작업을 할 거다. 따라서 이게 끝이 아니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 폭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장벽이라든지 아마 추가 작업들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완전히 단절하는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북한 스스로를 요새화 작업에 들어간 건데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얻는 이득은 뭐가 있을까요? 그 북한의 이국가론, 적대적 이국가론은 방어적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격적이라기보다는 뭐 북한이 지금 뭐 전면전을 하거나 전쟁할 여력이 전혀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남북미 정상회담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해봤는데 실패했고 바이든 정부 시기에는 전혀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윤 정부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게 2020년 7월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역대 어느 정권도 능가하는 보수 정권이다 라고 강력히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헤어질 결심 결국 본인들 주도의 통일은 불가능하고 남한과 대한민국과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자신들 체제가 위험해진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뭐 반동사상문화비교법은 이미 2020년에 만들었고 평양문화보호법 모든 것을 남북을 단절시키는 어떤 작업들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전히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완전히 이국가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 자신들이 원하는 통일 주도하는 게 안 되니까 예. 본인들 독재 체제만 유지하겠다. 지금 아. 건드리지 마라. 우리는 관심 없다. 그러나 건드리면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무력을 사용해서 한반도를 점령하겠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영토 안정, 점령, 편정, 편입 이런 전쟁을 통한 점령론은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겠다. 건드리지 마라. 이런 그렇게 보면 이제 반통일, 반민족, 반역사적 인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 남북 간 연결 도로를 끄는 것이 공격보다는 방어적 측면에서의 행위라고 해석이 되는데 북한 내 주민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길을 막겠다는 의미 아닌지 북한 내 주민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북한 주민을 남쪽으로 이동하는 막는 목적도 분명히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남북을 전쟁 관계로 전환했으니까 예. 일종의 방어적 만리장성을 쌓는 거다. 음. 물론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민 통제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쟁 관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예. 전쟁 관계에 맞는 지금 북한 표현으로 국경 관리를 하고 있다. 음. 거기에서 요새화하고 지뢰를 매설하고 불모지 작업을 하고 이런 기획 작업들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앞서서 북한이 전면전 전쟁을 할 여력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계속 도발을 하고 있고 오늘 폭발을 포함해서 이에 관련해서 우리 군의 지금 대비 태세는 어때요? 일단은 우리 군은 이제 우리 집 피해가 발생을 하면 대응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도발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 태세들을 하나씩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는 뭐 일단 북한의 반통일, 반민족, 영구 국가 분단 이거 논의는 뭐 전혀 정무적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네. 군 당국의 경우에는 이제 오물 쓰레기 풍선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의 피해가 발생을 하면 예. 그게 상응하는 응전을 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북측 관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는 우리로서는 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황이죠. 예. 그 남측의 피해를 입히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가 우리 군의 이제 대비 태세인데 아직 피해가 밝혀진 바는 없고 만약에 피해가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뭐 다양한 뭐 방식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일촉즉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무력 대응보다는 여러 형태의 어떤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지금은 남측 그다음에 북측 모두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좀 유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포병 전방 여단도 사격 태세가 돼 있고 예. 사격을 하면 저희 우리도 대응 사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원칙적인 강경한 대응도 중요하지만戦중에도 서로 대화를 하고 군사적 채널을 열어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칙적인 대응,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되 남북이 서로 군사 채널을 열어서 여러 가지 무인기 침투, 쓰레기 풍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채널을 개설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아직까지는 북한이 그 북한 내 도로를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 군이 이렇다 할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이후에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북한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예. 비상태세를 갖추었지만 오물풍선, 쓰레기풍선은 이제 민간단체는 이제 그 가을, 겨울에는 남풍, 북쪽으로 바람이 잘 불지 않기 때문에 예. 민간단체가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쓰레기풍선은 한국군의 심리전 방송에 대한 당국 대 심리전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군 심리전 수위에 따른 아마 북한 오물풍선, 쓰레기풍선 대응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인기 침투 같은 경우는 만일에 사건이 재발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 양측 다 우발적인 충돌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아마 이제 민간단체가 또 우발적으로 이 선정적인 어떤 그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무인기를 재침시키거나 그러면 이제 이건 남북 당국의 차원에서 통제가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예. 또 미 대선 전후로 해서 7차 핵실험 가능성도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그 가능성은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거든요. 희박하다고. 예. 왜냐하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서 얻을 게 현재로서는 많지 않고요. 중국, 러시아한테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만일에 7차 핵실험을 해버리면 미국 대선 이후에 협상 카드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ICBM 발사나 핵실험은 해도 차기 미국 행정부가 신행정부가 출범해서 협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선대에 써버리면 카드가 없거든요. 그리고 7차 핵실험이 꼭 지금 필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화산 30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터뜨려 보면 좋은 거지. 뭐 그게 안 터뜨려 보면은 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못한다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드는 유보할 거다 당분간. 그게 제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12시쯤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